지금 밤에 2번 이상 잠에서 깨고 계시다면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정말 안 됩니다. 25년 동안 중장년의 수면과 생활 리듬을 연구해 오면서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낀 신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밤에 자꾸 깨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히 화장실 때문에 깨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한번 깨면 다시 금방 잠들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깊은 잠이 사라지고 아침마다 머리가 멍해지고 낮엔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집니다.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대로 두면 밤은 점점 더 얕아집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를 보면 야간에 자주 깨는 분들의 80% 이상이 낮 시간 활동량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밤에 깨는 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80대 분들도 깊게 주무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75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께 비결을 물어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 습관 몇 가지만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50대, 60대 분들 중에서도 밤마다 서너 번씩 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과 몸의 균형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가 하나 더 있어요.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덜 깨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낮에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밤에 더 예민해져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깨어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큰 오해는 저녁에 소금을 완전히 끊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물론 과도한 소금은 문제가 되지만 아주 미량의 균형까지 깨뜨리면 오히려 몸 안의 수분 조절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핵심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체에 쌓인 수분이 밤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다리와 발목 쪽에 수분이 고이거든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갑자기 순환되면서 방광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모르고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알고 조금씩 바꿔나가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야간 각성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요즘 밤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드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밤마다 몇 번씩 깨서 불을 켜고 앉아 계신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눈빛에는 이미 피로가 쌓여 있어요. 말씀하실 때도 중간중간 한숨을 쉬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며칠 전엔 지인분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7세 박정순 님이신데요. 밤마다 3번씩 깨다 보니 낮엔 졸리고 외출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물을 마시면 더 깰까봐 저녁엔 거의 물을 안 드셨다고 했습니다. 박정순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밤에 깨는 정도였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 그 다음엔 거의 매일 밤마다 깨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린다는 거였어요. 새벽 2시에 깨면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고 4시쯤 또 깨서 5시까지 뒤척이고 이런 식으로 밤을 보내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프고 머리는 맑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게 되셨대요. 그래서 낮에 졸음이 쏟아져도 커피를 마시면 밤에 또 못 잘까봐 참으시고 물도 오후 4시 이후엔 거의 안 드시고 계셨어요. 심지어 저녁 식사할 때도 국물 있는 음식은 피하시고 밥도 적게 드시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낮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니까 몸 안에서 균형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 밤에 조금만 자극이 와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72세 김영호 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퇴직하신 뒤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셨어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녁에 누우면 바로 잠이 들었는데 집에서 주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다리와 발목 쪽이 늘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호님 말씀으로는 저녁에 누우면 처음엔 잘 잠들어요. 그런데 밤 한두 시쯤 되면 갑자기 몸이 부었다는 느낌이 들면서 깨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도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잠을 못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하체에 수분이 고였다가 밤에 몰리는 현상이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리와 발목 주변에 쌓이거든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갑자기 전신으로 순환되면서 신장과 방광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김영호님은 이걸 모르시고 계속 물을 적게 마시고 저녁엔 아예 안 드시고 심지어 다리가 무거워도 그냥 참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탈수 상태가 되고 밤에는 갑작스러운 수분 이동으로 더 자주 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처음엔 이런 일이 가끔씩만 생기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는 잠자리에 누울 때부터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또 깰까봐 미리부터 긴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잠들기도 더 어려워지고 깨면 깼는데 다시 잠들 때까지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거나 많이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리듬이 깨지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현상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면 깊이가 점점 더 얕아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깨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낮 시간의 활동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밤에 제대로 못 자면 낮에 졸립고 의욕이 없어지죠. 그러면 움직임도 줄어들고 사회 활동도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다시 밤의 수면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꼭 필요한 시간인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연구하면서 찾아낸 야간 각성의 진짜 원인들과 그걸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물을 너무 안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밤에 깨지 않으려면 물을 적게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핵심은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낮 동안 수분이 부족하면 몸은 밤에 균형을 맞추려고 더 예민해집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한 수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낮에 부족했던 수분을 밤에 보충하려고 하면서 신장이 더 활발하게 일하게 되고 그 결과 방광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중장년 이후 수분 섭취가 하루 권장량의 70% 이하인 분일수록 야간 각성이 잦은 경향이 확인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데
이때부터 밤에 자주 깨는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70세 김순례님은 저녁 물을 끄는 뒤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셨습니다. 처음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밤 11시쯤 잠들어도 새벽 1시, 3시, 5시 이렇게 3번씩 깨게 되더라고요. 김순례님 같은 경우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낮에도 물을 많이 안 드시는 편이셨어요. 하루에 물 2~3컵 정도만 마시고 계셨는데 이건 성인 권장량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저녁에 물까지 끊으면 몸은 더욱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신장이 소변을 농축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광신경이 더 예민해져요. 평소 같으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양이라도 금세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낮에 물을 나눠서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30에서 35ml 정도예요. 60kg이시라면 하루에 1800ml에서 2100ml, 대략 물 한 컵을 10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걸 하루 종일 나눠서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전 중에 2컵, 점심 먹고 한 컵, 오후에 2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저녁에 몰아서 마시면 안 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하루 총량의 20% 이내로만 드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딱 미지근한 물 반 컵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체액이 다리에 쌓였다가 밤에 몰리는 현상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원인 중 하나예요.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하체에 고입니다. 특히 퇴직하신 뒤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분들이나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루 종일 다리 쪽으로 내려간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갑자기 전신으로 순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신장에서 소변 생성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잠들고 한두 시간 뒤에 갑자기 깨게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인 60세 이상 성인의 65%에서 이런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특히 다리나 발목이 평소에 자주 붓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65세 이종달님은 저녁에 다리 스트레칭만 추가했는데 야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분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는 시간이 많으셨어요.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발목 쪽이 약간 부은 것처럼 느껴지신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이게 밤에 자주 깨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대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저녁에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달라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종달 님이 하신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1시간 뒤쯤에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올리고 10분간 쉬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리고 발가락을 쫙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20번 정도 해주셨대요. 이렇게 하면 하체에 고인 수분이 서서히 전신으로 순환되면서 밤에 누웠을 때 갑작스러운 변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잠들고 나서 한두 시간 뒤에 깨는 일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실천은 간단합니다. 저녁에 다리를 벽에 올리고 10분만 쉬어주세요. 벽이 없으면 소파나 의자에 다리를 올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다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도 1시간마다 5분 정도는 일어나서 걸어주시거나 제자리에서 발목 운동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저녁에 다리가 무겁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세 번째, 방광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용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신경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더해지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잠자리에 누울 때부터 또 깰까봐 걱정하게 되죠. 이런 심리적 긴장감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면서 방광신경을 더욱 예민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중장년층일수록 방광 과민 반응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보고됐습니다.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경이 먼저 깨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74세 박미숙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어요. 이분은 원래 밤에 한 번 정도 깨는 게 보통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2번, 3번 깨게 되면서 잠자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누우면 이미 긴장부터 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아래쪽에서 느낌이 오면 바로 일어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고 했어요. 막상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몸에서는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잠을 못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이럴수록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긴장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돼서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요. 반대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방광신경도 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따뜻한 자극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거나 배와 허리 쪽에 따뜻한 수건을 5분 정도 올려두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박미숙 님도 이 방법을 써보신 뒤로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배 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을 만드신 뒤로는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잠들기 전 몸이 긴장돼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잠자리에 누우면 또 깰까봐 미리 걱정되시나요? 네 번째, 소금과 수분 균형 붕괴입니다. 소금을 무조건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도한 소금 섭취는 문제가 되지만 아주 미량의 균형까지 깨뜨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통해 수분을 조절합니다. 소금을 완전히 끊으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물은 혈관 밖으로 새고 신장에서는 수분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결과 몸은 더 자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오히려 야간뇨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염분은 체액 균형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68세 박철수님은 미량의 소금 조절만으로 야간 각성이 줄었습니다. 이분은 혈압 때문에 소금을 거의 안 드시고 계셨어요. 음식에 소금은 전혀 안 넣고 간장도 저염 제품만 쓰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소금을 제한하니까 오히려 몸 안에서 수분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입이 자주 마르고 밤에는 조금만 수분이 들어와도 바로 배출하려고 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박철수님께는 하루에 소금 2g 정도는 드시라고 권했어요. 이건 티스푼으로 따지면 반 스푼 정도의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이 정도만 음식에 추가하셨는데도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주 소량입니다. 많이 넣는 게 아니라 균형입니다. 하루에 소금 1에서 2g 정도, 그리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실제로 저녁 식사에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맑은 국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드시거나 오이나 토마토에 천일염을 살짝 찍어서 드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저녁 시간에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늦은 시간 스마트폰 사용, 짠 국물 위주의 식사, 과도한 수분 섭취, 이 모든 게 밤을 얕게 만듭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그러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얕은 잠을 자게 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또 저녁 식사로 라면이나 찌개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몸에서 이를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깰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 마시면 탈수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지는 딜레마가 생기죠. 73세 윤순자님은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원래 저녁 9시까지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사로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자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순자님이 바꾼 건 아주 간단했어요. 저녁 7시 이후로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시고 저녁 식사는 맑은 국물이나 나물 위주로 가볍게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해요. 이렇게 바꾼 지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깨더라도 다시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서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습관은 작지만 영향은 큽니다. 저녁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나요? 오늘 저녁부터 하나만 바꿔보실 수 있겠죠? 6번째, 그냥 나이라고 넘기는 마음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걸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세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의 변화가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밤마다 여러 번 깨서 고생하는 건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70대, 80대 분들도 얼마든지 깊게 주무실 수 있어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밤은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만난 수많은 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개선을 경험하셨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밤을 되살리는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알았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와 양 그리고 타이밍이에요. 너무 뜨거우면 몸을 자극하고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아주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체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 손목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해요. 양은 종이컵 기준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미세한 소금을 조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천일염이나 암염을 손가락 끝으로 조금, 정말 짠맛이 거의 안 날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 안에서 수분이 적절히 분포되면서 밤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감귤류 한 조각을 함께 넣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레몬이나 유자, 오렌지 껍질을 조금만 넣어서 우린 물을 마시면 비타민C와 구연산이 수분 흡수를 돕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 조합은 몸을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카페인도 없고 당분도 거의 없어서 잠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죠. 오히려 미량의 전해질이 밤새 몸의 균형을 도와주면서 급작스러운 수분 변화를 막아줍니다. 마신 뒤 바로 눕지 말고 잠시 앉아서 몸을 안정시키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시면서 물이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때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도 함께 진정시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도록 하고 내쉴 때는 천천히 길게 내쉬어 주세요. 이런 복식 호흡을 5분 정도 하시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아요. 늦은 시간에 음식을 드시면 소화를 위해 위와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음식 선택도 중요한데요. 저녁에는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 위주로 그리고 나트륨이 적은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밥이나 통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채소는 충분히 드시되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친 채소가 소화에 부담이 적어요. 브로콜리나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를 가볍게 쪄서 드시거나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맑은 국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당분이 적은 것을 선택하시고 양도 적게 드세요. 사과 반 개나 배 한 조각 정도가 적당하고 바나나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은 수분 균형에 도움이 되니까 좋은 선택이에요. 하체 스트레칭은 짧게 하시되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리를 벽에 올리는 동작이 가장 기본이고 효과적이에요. 벽에 엉덩이를 가까이 대고 누워서 다리를 수직으로 올려주세요. 이때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각도에서 10분 정도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아프시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발목 돌리기를 해주세요. 오른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시고 왼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목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도 함께 움직이도록 의식해 주세요. 발가락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을 쫙 펴서 5초간 유지하고 다시 오므려서 5초간 유지하는 걸 10번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하체에 고인 수분이 자연스럽게 순환됩니다. 무릎 구부리기 운동도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씩 번갈아가며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충분해요. 낮엔 걷기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지 않은 속도로 편안하게 걸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시는 게 밤 수면에 방해가 안 됩니다. 걸을 때는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순서로 자연스럽게 디디고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날씨가 안 좋거나 외출이 어려우시면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 걸기를 해주세요. 10분씩 하루에 3번만 해도 충분한 운동량이 됩니다. 밤엔 화면 줄이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 가능하면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마세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대신 책을 읽으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시는 걸 권합니다. 특히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드는 데 도움이 돼요. 조명도 중요한데요. 저녁 시간에는 밝은 형광등보다는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열 전구나 LED 전구 중에서도 전구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수면에 도움이 되죠. 만약 꼭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거나 폰 설정에서 야간 모드를 켜두세요. 그리고 화면 밝기도 최대한 어둡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 밤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변화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리 올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신 뒤에 저녁 식사 조절을 추가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화면 줄이기를 추가하시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방법들 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밤에 자주 깬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제가 25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야간 각성에는 분명한 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낮 동안의 부족한 수분 섭취, 하체에 고인 체액이 밤에 몰리는 현상, 과도하게 예민해진 방광신경, 소금과 수분의 균형 붕괴, 저녁 시간에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그냥 나이 탓이라고 포기해버리는 마음가짐까지요.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수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그냥 참으면 잠은 점점 얕아지고 낮에 컨디션도 무너집니다. 밤에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활동량도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도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꼭 필요한 시간인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또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까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균형을 맞추면 밤은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에는 하체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을 진정시키고 스마트폰이나 TV는 미리 꺼두시는 거예요. 음식도 중요해요.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소금과 수분의 균형을 적절히 맞춰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신 분들을 보면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요. 밤에 깊게 주무시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치세요. 외출도 늘어나고 사람들과 만나는 일도 많아지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잘못 관리하시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밤에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밤에 또 못 자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과 마음 모두 지치게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1시간 전 몸을 긴장시키지 않는 습관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다리를 벽에 올리고 10분간 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낮 동안 물 마시는 타이밍을 조절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오전 중에 2컵, 점심 후에 1컵, 오후에 2컵, 저녁 식사 전에 1컵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총 하루 섭취량의 20% 이내로만 제한하시고요. 세 번째, 저녁 시간대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보지 마시고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3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되면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깨지 않게 만드는 저녁 식사 습관을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이 수면에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식사 시간과 양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어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양제나 차 종류에 대해서도 다뤄볼 생각입니다.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차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밤에 몇 번 정도 깨시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깊은 잠 분명히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